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변동성이 별로 안 크죠. 1차 목표 주가 1차 분기점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4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 엄청난 DB가 바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라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카카오페이라는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DB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카카오뱅크 차트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7%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디스할 만한 리포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순이익 감소에도 펀더멘탈 변함없어.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습니다. 뭐 대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기존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이라는 안정적인 인프라 네트워크 위에서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부정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펀더멘탈의 변함이 없다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펀더멘탈은 상장 당시에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원하는 새로운 것. 지금 100억 정도 상장 당시에 100억 정도 수익을 냈다라면은 적어도 200억, 30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를 시장에서 기대를 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주 그리고 상승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예대마진 사업이잖아요.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이 하고 있는 예대마진 사업을 인터넷 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당기순이익 한 7%가 예대마진에서 어차피 발생되는 인터넷상의 상업은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적이, 자 3분기 당기순이익이 520억 원이에요. 520억 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때 740억에서 800억 정도 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대비해서 52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증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약화 측면이 아닌 성장에 따른 판매 관리비 증가, 이게 동전이 양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카카오가요 2019년도에 컨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비용 지출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상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게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성격을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컨텐츠에 투자를 했던 그 컨텐츠에 대한 비용 지출을 계속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주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지금 비용 지출하고 있으니까 카카오처럼 그렇겠네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경쟁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가죠.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것 플랫폼을 보게 되면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네이버도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판관비가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카카오뱅크 많이 이용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K뱅크도 있고, 거기다 최근에 토스뱅크까지 출범을 했죠. 경쟁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루보다는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은행은 더 많이 생길 거고, 상업은행의 온라인 플랫폼까지 열리게 되면은 박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박 터지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판관비 증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 올해 동사 대출 채권 성장률 26%, 그렇죠. 어차피 예대마진이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 이렇게 보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신용대출 마통 막혀버렸어요. 뭐 12월 달부터 뭐 주택담보대출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많이 안 돼요. 많이 안 돼. 상업은행 제재하는데 인터넷은행이라고 제재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제재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좋아질 게 없어요. 지금 좋은데, 지금 좋아요.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아질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리포트는 그렇게 내놓고 기관에서 아마 매도 나왔을걸요? 보세요. 어제 기관도 매도했잖아. 기관이죠? 기관 30만 주 매도했죠. 외국인이 또 140만 주 매도하게 되면서 또 지분이 0.3%나 줄어들었어요. 0.3%나. 그리고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자, 수급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턴어라운드 분기점이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카카오뱅크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선을 저항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올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다시 이 두 개를 다 관통해버렸죠. 단기 평선을 다 깨버렸죠. 그러면 다시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등을 주더라도 그래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주더라도 2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N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연말까지는 카카오뱅크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자, IPO를 진행하잖아요. 자, 우리가 공모가 얘기 많이 하죠. 공모가. 이 공모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0원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에서 산정한 가격이 공모가죠. 그럼 여기서 더 좋아질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고 기존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카카오페이가 크래프톤이 그랬던 것처럼 횡보가 좀 제가 볼 때는 횡보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핀테크 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횡보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저는 앞으로 당분간 방송에서 추천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쨌든 뭐 어제 수급으로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17%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골든크로스 상승 조정 변동성이 별로 안 크죠. 중요한 건 거래량.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장대 양봉 거래량 조정 거래량 장대 양봉 완만한 N자로 진행이 되다가 커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N자가 나온 건 결국 뭐라고요? 거래량. 자, 그리고 이제 전 매수 타이밍은 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뭐 21선 지지 이걸 믿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루 정도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갭이 발생되고 오늘도 갭이 발생되죠. 자, 그리고 어제는 1.5% 갭, 오늘은 4% 갭입니다. 3.95 그냥 4% 할게요. 1.5 그리고 4% 갭이 발생됐어요. 힘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쪽 거래량 보신 바와 같이. 그러면 1.5, 4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6 이상 나와야지 종가상 2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보다 낮은 2에서 뭐 3%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아침 쪽에 갭은 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갭 뜨고 난 다음에 아마 16,000원 전후까지 짧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4%보다 낮은 갭이 출발되면 한 16,000원까지 장초반에 짧은 반등. 아마 요거 단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종가가 지금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이렇게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제 이 요소로 비롯된 질소 비료 문제 이게 당분간 빠른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을 일단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보세요. 이 히든 종목이 원형 바닥으로 가고 있죠. 원형 바닥으로. 그래서 아마 이 단기 변동성이 끝나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자, 주봉상 보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타이밍은 20주선입니다. 1차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지금 1차 분기점이 16,000원인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 다시 18,000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을 분기점으로 보고 1차 목표 주가 1차 분기점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따라잡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정도 보게 되면은 지금 9% 정도 상승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깔고 내일 갭이 출발이 되게 되는 갭으로 출발하면 16,000원 정도의 짧은 단타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5일선이 됐던 21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든 종목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